그래서 오늘은 어디부터지? 이벤트에 응답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죠? 네. 네. 네, 적으실 분들 다 적으셨죠? 네. 네, 그럼 가보죠. 이벤트에 응답하기. 네, 리액트를 사용하면 JSX에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릭, 호버, 폼 인풋, 포커스 등과 같은 상호작용이 반응하여 발생하는 자체 함수입니다. 이벤트 핸들러 추가하기. 함수를 정의한 다음 이를 적절한 JSX 태그에 프롬으로 전달합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로 가볼까?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넣고 보죠. 네, 세 단계를 거쳐서 클릭할 때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M 말고 여기서 봐야겠죠? 네, 버튼에 있는데 핸들 클릭을 만들었네요. 펑션 핸들 클릭 You clicked me라고 해놓고 얘를 onClick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르면 안 되네. 이거 연습할 때도 안 됐었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왜 네. 어떤 안 데는 됐었지 됐었어요. 않나? 그러면 그냥 여기서 해야겠네요. 여기가 있는데 굳이 저기서 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 버튼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서 보면 되죠. 그리고 요거를 클릭 이렇게 넣으면 클릭 생겼고 누르면 You clicked me 떴죠. 요거 네. 보는 게 다죠. 네. 여기 다고 이 내용을 보면 핸들 클릭이라고 한 함수를 버튼 컴포넌트 여기 지금 앱이라고 써있지만 버튼 컴포넌트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요걸 함수를 내부 함수로 만들어 놓고 굳이 내부 함수로 만들어야 되나? 현재 상태로는 바깥에 있어도 되죠. 음. 그죠? 여기 내부에 있는 변수를 참조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깥에 있어도 됩니다. 네. 그렇고 로직을 구현합니다. 얼럿을 이용하여 메시지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냥 됐고 이거를 온클릭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을 해준 게 끝이죠. 음. 네, 이벤트 핸들러 함수는 일반적으로 컴포넌트 안에 정의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다시 내려볼게요. 왜 네. 그럴까? 네, 일반적으로는 안에 정의합니다. 밖에 정의해도 돼요. 근데 음. 밖에 정의하냐 안에 정의하냐는 참조할 변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 안에서 행동이 그냥 이렇게 얼러 띄우고 이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네, 음. 기본적으로 보통 참조한다고 생각하면 안에서 하는 게 맞겠죠? 네, 아무튼 그렇고 핸들로 시작하는 이름 뒤에 이벤트 이름이 오도록 합니다. 핸들 클릭이라고 적었는데 이건 그냥 뭐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죠. 이것도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음, 클릭, 얼럿 뭐 이렇게 짓고 싶은 대로 지어도 다 돼요. 연결만 똑같이 돼 있으면 그죠? 네. 이름이 뭐가 와도 됩니다. 얼럿, 온, 클릭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여기 이름이랑 똑같이 온 클릭 이렇게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음. 네, 그죠? 근데 핸들이라고 지어놓은 이유는 그냥 약간 컨벤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이렇게 짓고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온클릭이라고 지워버리면 온클릭이 세 개가 되고 여기를 이제 동시 이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아까 온클릭으로 했을 때는 얘까지 선택이 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수정할 때 이렇게 수정하면 얘가 문제가 되죠. 음. 그러니까 요거랑은 이름이 다른 게 좀 편하긴 하겠죠.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언더바 붙여도 되고, 뭐, 음. 규칙은 짓기 나름입니다. 팀마다 다를 것이고. 근데 관례상 일반적으로는 핸들이라는 거를 많이 쓰더라. 그 정도 얘기고요. 그래서
클릭이면은 핸들 클릭, 마우스 엔터일 때는 핸들 마우스 엔터 뭐 이런 거를 많이 볼 수 있다. 또는 또 JSX 안에서 직접 인라인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요 함수가 여기 들어오면 되죠, 사실. 펑션 익명 함수로 들어가면 이렇게도 문제없이 될 거예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되나? 되죠? 네. 여기서는 펑션이라고 썼구나. 맞네요. 네, 펑션으로 했었을 때 이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을 거예요. 이건 네임드 펑션이고 없으면 그냥 네, 익명 함수일 뿐이고. 근데 이름이 있건 없건 어차피 상관이 없어서 네임 프로퍼티를 여기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아무튼 네. 그리고 어차피 여기엔 익명이든 아니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에러 펑션을 넣어도 되겠다. 그게 요 밑에죠. 화살표 함수를 넣어도 되겠습니다. 이 모든 스타일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 하는데 정말 동일한가? 살짝 다른 건 있죠.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함수를 선언하고 그 선언한 함수가 메모리에 담긴 채로 이 메모리를 참조하는 거죠. 여기서는. 네. 변수에 담아놓고 그 변수를 쓰는 거니까 이 공간만큼을 차지하는 거고, 이게 요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요거는 상관없이 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JSX를 만들 때 그제서야 함수를 만들어서 익명함수로 만들어서 어차피 메모리 어딘가에 할당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접근할 변수명은 알 수 없는 거죠. 여기 이 변수명은 오직 이 JSX 구문 안에서만 존재해요. 그래서 이 밖에서 핸들 클릭을 실행하면 이 컴포넌트는 에러가 날 겁니다. 핸들 클릭 is not defined. 음, 왜죠? 음. 왜지요? 스코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스코프요? 함수가, 함수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음, 네. 적용되는 스코프 범위가 달라서? 근데 그렇긴 한데 얘가 함수는 블록 스코프를 타지 않잖아요. 어, 그렇죠? 펑션이잖아요. 이거 블록 스코프 안 타고 그 펑션 스코프만 타잖아요. 그리고 음, 함수 선언문은 호이스팅이 되잖아요. 어, 그러면 여기가 실행이 돼야 맞는 거 아닌가? 이게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건 바로 나오네. 어? 그쵸. 그죠? 순서에 상관없이 위에 있어도 호이스팅이 되기 때문에 돼야 맞아요. 여기서는 왜 안 되지? 리턴문 안에 리턴문? 있어서 네? 아닌가? 리턴문 안에 있어서 네. 아닌가? 리턴문 안에 있고 이 구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스코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리액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포팅을 할 거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엘리먼트로 버튼 바꾸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넣겠죠. 여기에 핸들 온 클릭은 이렇게 해서 펑션이 들어가겠죠.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바꾸고 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정확한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거는 객체 안에 감싸진 메서드일 뿐인 거죠.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호이스팅이랑 상관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네, 뭐 아무튼 그건 자바스크립트 얘기고. 네, 또 딴소리해서 죄송하고 넘어갑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왜 호이스팅이 안 되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대충 답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안 되셨으면 나중에 앞부분에 다시 JSX를 변환하는 거, 네, 그쪽 가서 변환된 코드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넘어갑니다. 아무튼 다 동일하다.
음, 이벤트 핸들러에 전달되는 함수는 호출하는 게 아니라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거 저희 첫 시간인가 뭐 언제 봤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네. 뭔지 기억 안 나시나요? 아시나요? 네, 납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근데 이렇게도 되는 경우 있다 그랬죠. 언제? 다시 함수를 리턴해주면 되죠. 네. 네. 이러면 처음에 얼럿이 뜨고 you clicked me 한 번 뜨고 위에 있는 게 뜨고 리턴된 함수가 이제 클릭할 때마다 뜨겠죠. 이 2가 뜨죠. 그래서 이게 뭐였죠? 클로저. 짜증. 네, 클로저기도 하고 사실은 클로저라고 제가 좀 광의로 말씀드렸는데 클로저라기보다 그냥 그 함수의 1차 뭐죠? 일급객체의 속성을 이용한 거죠. 값으로도 다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리턴 함수 자체가 값으로 쓰일 수 있고 그 값이 여기에 할당된 거죠. 실행한 결과의 값으로 이 함수 자체가 넘어온 거죠. 그냥 그거를 썼을 뿐 사실 클로저라는 거는 내부 변수를 스코프가 그 실행 컨텍스트가 종료되고 나서도 계속 참조할 경우를 좀 특징해서 말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클로저 중에서 광의의 클로저에는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요거는 일곱객체의 속성을 이용했다 뭐 요 정도인 것 같고 아무튼 넘어갑니다. 빨리 가야지. 네. 봤던 거니까 빨리 갑니다. 차이점 미묘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핸들 클릭 함수가 온 클릭 이벤트 핸들러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괄호괄호로 해서 실행된 결과가 넘어간다. 그래서 얘는 즉시 함수를 실행한다. 그 얘기였고 넘어가고요. 이와 같은 인라인 코드를 전달하면 클릭 시 실행되지 않고 오히려 렌더링 될 때 실행된다. 이벤트 핸들러를 인라인으로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익명 함수로 감싸주세요. 이렇게 익명 함수로 감싸주면 되고 뭐 그냥 이 함수를 위에서 선언을 해서 그걸 넘겨도 되고 상관없죠. 넘어가고 이벤트 핸들러에서 프롭스 읽기 컴포넌트의 프롭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릭하면 메시지 프롭과 함께 얼럿을 표시하는 버튼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얼럿 버튼에 프롭스로 메시지랑 칠드런이 넘어왔습니다. 칠드런은 그냥 이렇게 이제 자식 컴포넌트를 넘겨준 게 될 거고 네, 여기는 플레이 무비라는 게 자식 컴포넌트로 컴포넌트 대신에 텍스트가 넘어갔죠. 텍스트도 칠드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프롭스가 넘어간 게 플레잉, 업로딩 넘어갔으니까 뭐 얼럿 버튼 두 개에 대해서 플레이 무비를 클릭하면 플레잉이라는 게 출력이 될 거고 업로딩 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딩이 뜨겠죠. 확인을 샌드박스에서 해야겠지. 아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닐 수 있겠다.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얼럿을 막아놔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대련이 하고서 넘어가죠. 아니면 네. 다른 식으로 테스트 합시다. 요거 여기서 얼럿으로 말고 콘솔로 찍죠. 콘솔은 찍힐 거야. 밑에 찍히죠. 플레잉 네, 업로딩 찍혔죠. 됐어. 네,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고 메시지를 변경해 보라는데 안 바꾸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끔 이벤트 핸들러를 프롭스로 전달하기 위해서 가끔 부모 컴포넌트가 자식의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버튼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 버튼은 동영상을 재생하고 다른 버튼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등 서로 다른 기능을 실행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버튼에 온클릭 메서드 자체를 온클릭 함수 자체를 넘겨줬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 플레이 버튼에서 넘기고 그 다음에 업로드 버튼에서 넘긴 거네요. 조금 키워서 볼까? 네. 그러면 플레이 버튼에서 호출한 접근한 버튼에는 온클릭 자체를 프롭스로 넘겨줬으니까 요게 전달이 돼서 요 내용이 율로 들어가서 온클릭으로 전달돼서 그 온클릭에서 받은 게 율로 전달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요 얼럿이 뜰 것이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요, 요 함수 요 형태가 버튼에 전달돼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거 했을 때는 업로딩이 뜰 것입니다. 이건 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본 거니까. 네,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벤트 핸들러 프롭스 이름 지정. 버튼 및 디아이웨어 같은 기본 제공 컴포넌트는 온클릭과 같은 브라우저 이벤트 이름만 지원합니다. 하지만 자체 컴포넌트를 빌드할 때는 원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조금 애매한데 이 버튼이라고 하는 게 실제 버튼이 아니죠. 리액트 컴포넌트죠. 위에 정의한. 네. 네, 여기다가 프롭스로 넘길 때는 뭘로 넘기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뭘로 넘겨도 상관없는데 실제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게 하려면 이건 HTML 태그를 쓸 수밖에 없고 그 위치에서만큼은 온클릭을 써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반드시 온클릭을 써야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온 스매시라고 되어 있었지만 다른 이름이 뭐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서는. 다만 그거를 그대로 전달받아서 온클릭에다가 전달만 해주면 됩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그리고 그때의 태그는 반드시 HTML 태그여야 하고. 그 얘기고요. 네, 브라우저 버튼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에 여전히 온클릭이라는 표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프롭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얘기가 나오듯이 여러 개의 이벤트 핸들러를 전달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생기죠. 이렇게 좀 컴포넌트를 여러 개 묶어놨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다 온클릭이라고 전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 둘 다 온클릭이면 안 되니까 각자 다른 이름을 바꾸고 그 다른 이름을 여기서 잘 찾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네. 네, 이벤트 전파, 버블링과 캡처링. 버블링에 대한 얘기만 일단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벤트 핸들러는 컴포넌트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하위 컴포넌트의 이벤트도 포착합니다. 요거는 봐야겠다. 네. 앱에서 봅시다. 얼럿이야. 콘솔로 바꿀게요. 네. 그리고 콘솔 띄워놓고 클릭을 해봅니다. 자, 플레이 무비 지금 생김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툴바에는 이 div 안에 버튼이 두 개가 있고 거기에 온클릭이 각자 콘솔 로그 플레잉 업로딩 띄우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감싸고 있는 div에도 툴바라는 클래스를 가진 애도 온클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플레잉을 클릭하면 뭐가 찍히나요? 콘솔에. 랭이랑 유클릭드 온더 툴박. 네. 네. 질문하면 다 정답들이 바로 한 번에 나와서 재미가 없네. 네, 플레잉을 클릭하면 플레잉 나오고 유클릭드 온더 툴바가 또 뜹니다. 업로드를 눌러도 업로드만 뜨는 게 아니라 유클릭드 온더 툴바가 또 뜨고요. 이 버튼 두 개 말고 요 바깥에만 클릭하면 그때는 얘만 클릭이 한 번 더 되죠. 네. 네. 이렇게 숫자가 3이 됐죠. 이게 버블링입니다. 클릭 이벤트는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 쪽 돔 영역 쪽을 공부를 하셔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이벤트를 전파를 하는 이벤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걔네들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클릭은 대표적인 전파하는 이벤트입니다. 이 전파를 했을 때 클릭 이벤트가 여기서 발생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나가죠? HTML에서 최상단 HTML 태그부터 하나하나 찾아 들어갑니다. 어디서 클릭이 발생했지?
쭉 찾아 들어가서 실제 발생한 클릭 이벤트까지 찾아온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얘가 클릭했대 라고 하면서 상위로 계속 전파를 해서 HTML까지 올라가요. 그거를 찾아 들어가는 과정을 캡처링이라고 하고 다시 전파해 나가는 거를 버블링 단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버블링 단계에서 이 클릭이 일어난 곳보다 더 위에 있는 애들은 똑같이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 걸로 간주가 돼서 온클릭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됐고 실행이 되는 거죠. 얘만 클릭했음에도, 플레이 무비만 클릭했음에도. 네, 뭐 이건 자바스크립트니까 아시리라 믿고 모르셔도 네, 저희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파를 멈추려면 스탑 프로파게이션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던 이벤트 관리에서랑 똑같죠. 프로파게이션, 전파를 멈춰라. 뭐 약간 폭력 멈춰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멈춰 하면은 실제로 멈춥니다. 얘는 그래도 상위 컴포넌트에 도달하지 못하게 여기서 이제 멈춰 하면은 딱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멈춰를 해보면 여기서 하나를 넣어보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벤트를 받아다가 해보면 스탑 프로파게이션 하면 네, 콘솔 한번 초기화하고 플레이 모비를 클릭하면 플레잉만 뜨죠. 네. 왜냐면 플레잉 하기 직전에 여기서 확산 멈춰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 내용만 실행이 되고 그 위에로는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업로드는 멈춰가 없죠. 그러니까 안 멈추고 위에까지 타고 가요. 만약에 이보다 더 바깥에 또 있었다면 툴바보다 밖에 여기서 어디 둘 수가 없네. 이렇게 넣어보자. 네, 이런 게 또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플레이는 플레잉만 나오지만 업로드는 3개가 나오죠. 네, 바깥으로 계속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는 또 여기서 또 멈춰 하면 여기서 멈춰를 하면 이제는 업로드 이미지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전파되고 말았죠. 네. 여기서 멈췄으니까 얘까지는 전파가 안 된 거죠. 네, 그렇게 전파를 어느 단계까지 전파를 할지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만 전파를 한 다음에 그 위에는 더 안 가게 할래 라고 하면 그 단계에서 스탑 프로퍼게이션을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네, 여기까지 얘기가 됐고 캡처 단계 이벤트, 캡처 페이지 이벤트. 캡처는 아까 캡처링과 버블링 단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벤트가 실제 발생했을 때 캡처링 단계가 먼저 실제 이벤트가 발생한 곳까지 최상위 HTML부터 찾아 들어옵니다. 그 단계가 캡처링 단계이고 그 캡처링 단계에서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 onClick 캡처라는 거를 끝에 붙여주면 된다 라고 하네요. 한번 해보죠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이 상태 그대로 있어요. 아까 멈춰가 여기저기 있어요. 플레잉에 멈춰가 있고 풀바에 멈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플레이 무비를 누르면 여기서는 온클릭 캡처로 나눴어요. 얘는 출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네, 됩니다. 얘는 앱이 먼저 실행이 되죠. 그리고 플레잉이 실행된 다음에 멈춰요. 얘는 이게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업로딩 가고 위로 가고 전파 단계로 왔을 때는 여기서는 캡처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이미 캐치가 됐으니까 캡처 단계에서 이미 실행이 됐으니까 버블링 단계에서는 얘는 잡히지 않는 거고 캡처링 단계에서 잡히는 거라서
다르죠. 음, 그러면 혹시 이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캡처링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 어떻게 해요? 어, 캡처링을 막을 방법. 조건을 true로 주면은 캡처링을 막을 수 있는 걸로. 어, 그 애드 이벤트 리스너에서 주는 네, 거야? 캡처를 true. 네, 캡처를 true로 주면은 그거는 요게 그거예요. 여기서 온클릭 캡처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상에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다큐멘트 뭐 프리셀렉터 뭐 이렇게 A 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애드 이벤트 리스너를 줄 때 펑션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조건을 true로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요게 이제 캡처링 때 이벤트를 캐치를 해내는 거고 이거를 음, 막을 방법은 없어요. 이 이벤트가 이미 걸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거는 요겁니다. 요 버튼 이 앱이라는 게 출력이 안 되게 하고 싶어. 이건 놔둔 상태에서. 이건 놔둔 음, 상태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플레이 무비를 클릭했을 때 앱이 안 뜨게 할 방법은 없다입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캡처링이냐 버블링이냐를 주는 거고 생략했을 때 기본적으로 버블링 이벤트를 타는 거고 여기다 true를 주면 이거는 캡처링 단계에서 이 이벤트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뭐 여기 아이디를 하나 더 보자. A라고 넣어놓고 여기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게 있을 때 이거보다 이 A라는 아이디를 가진 애보다 더 안쪽에서 클릭이 났을 때 그 클릭이 일어난 대상이 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기 전에 얘가 먼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요 온클릭 캡처는 똑같아요. 요거랑 요걸 음, 트루를 준 거는. 네, 나중에 MDN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없을 때가 일반적으로 버블링이고 그거는 요거랑 같다. 없는 거랑. 네, 음, 그렇고 다시 온클릭 캡처가 있을 때 온클릭 캡처가 있을 때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M 느낌표가 안 뜨게 하고 싶어. 여기서 어떤 조작을 통해서 그거는 안 된다입니다. 안 음, 됩니다. 이거는 버블링만 막을 수 있고 스탑 캡처링을 막는 메소드는 없어요. 뭐 막을 수도 없고. 왜냐면 음, 이론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찾아 들어와야 돼. 찾아 들어오려면 반드시 더 상위에 있는 엘리먼트들부터 찾아갈 수밖에 없죠. 하위로, 안쪽으로. 깊이 네, 탐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음, 깊게 파고들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먼저 멈춰라고 하면 위에서 나 찾아오지 말고 멈춰라고 하면 HTML 입장에서는 얘가 클릭이 여기서 일어났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음, 밖에서부터 찾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음, 캡처링을 막는 메소드는 따로 없어요. 애초에. 음, 아무튼 이건 자바스크립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넘어가면 네, 네, 그래서 뭐 여기서도 나오는데 캡처 이벤트는 라우터나 분석과 같은 코드에 유용하지만 코드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probably예요. 아마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음,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뭔가 어떤 경우에 네, 내부에 있는 이 버튼보다 바깥에서 먼저 동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득이한 뭐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캡처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그냥 알아만 두시고 넘어갑니다. 선파의 대안으로 핸들러 전달하기. 어, 네. 이 클릭 핸들러가 코드 한 줄을 실행한 다음 부모가 전달한 onClick 프롭을 호출하는 방식을 주목하세요. 무슨 얘기지? 음,
부모 온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하기 전에 이 핸들러에 코드를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다가 뭔가를 더 추가할 수 있다. 뭐 이 얘기죠. 블라블라. 전파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전파를 하지 않고 대신에 지금 예전에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이대로 넣었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버튼에 넘어온 이벤트 버튼보다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할 메소드를 넘겨준 거를 그대로 실행한 건데, 그 대신에 전파를 막고 나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이제 상위에 내려준 거는 이것만 실행하게끔 이벤트를 넘겨주지도 않고, 네, 뭐 그냥 그런 기법인데, 이런 기법으로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뭐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추가 동작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이 패턴의 장점은 전체 체인 코드를 명확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전파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핸들러가 실행되고 왜 실행되는지를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에 여기서 이런 걸 찍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또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한 번씩 느려질 때가 있더라고, 노션이. 뭐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넘어갑니다. 프리벤트 디폴트 비헤이비어, 기본 동작을 방지한다. 네, 폼의 경우에 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폼에 이 onSubmit이 있으면 이 onSubmit이 기본 동작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렇게 넣어놓고 샌드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전달. 얘가 지금 저거라서 또 얼럿이라서 그렇고, 이건 여기서 봐야겠다. 네, 이렇게 놓고 봅시다. 여기서. 자, 제가 아무것도 없이 샌드를 누르면 서브미팅 되고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됐죠? 위에가? 순간 깜빡이었지 않나요? 네. 이런 콘솔을 찍어 놓고 샌드를 보내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없어졌죠? 네. 네, 페이지 리로딩이 일어났습니다. 왜? 폼의 기본 요소가 기본 동작이 원래 그래요. 서브밋 이벤트에 의해서 새로 고침을 하든 여기에 서브밋을 넘겨준 URL로 이동을 시키든 그런 동작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아야지 새로 고침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을 때 프리벤트 디폴트를 해주면 됩니다. 기본 동작을 막아라. 그리고 너는 언론만 띄워라. 그러면 이제 이러고도 새로 고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걔도 그대로 있죠. 네, 브라우저의 기본 동작을 막아놓고 내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게끔 할 때 프리벤트 디폴트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벤트 핸들러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벤트 핸들러는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죠. 대충 내용만 봅시다. 클릭하면 페이지 배경이 흰색과 검은색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근데 클릭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핸들 클릭을 실행한 결과를 넣고 있네요. 이거 없애면 될 것 같아. 됐다. 됐죠? 요거죠. 두 번째 거. Wire of the event. 자, 이 컬러 스위치 컴포넌트는 버튼을 렌더링 합니다. 버튼을 렌더링 하는데 클릭하면 색이 변경되도록 온체인지 컬러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합니다. 어디서? 네, 앱에 가보면 이런 게 있고, 온클릭을 했을 때 핸들 클릭 아웃사이드가 있고, 온체인지 컬러로 핸들 체인지 컬러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그러면
컬러 스위치에는 온 체인지 컬러를 넘겨줬는데 이거를 여기다 연결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될 것이다. 됐네. 다행히 이번 건 예제가 간단해서 빠르게 넘어가는 걸로. 네, 그리고 됐죠? 넘어가도 되죠? 되죠?